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명 늘어난 가운데 이 서울 도봉구 요양시설에서만 14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감염이 계속 확산하면서 정부는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요양시설인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 1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센터를 다니던 80대 남성이 어제 확진을 받으면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2명과 이용자 11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지난 8일까지 이 센터에 나왔고 9일엔 인근 굿모닝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굿모닝 요양원에서 검사를 받은 2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서울시는 주야간 보호시설에 휴관과 가족 돌봄을 권고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도 확산되면서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중 96.4%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레 종료 예정이던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감염 위험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집단 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수도권 지역 공공시설은 계속 문을 닫습니다.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 8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와 방역 점검도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 학원과 PC방에서는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고위험 시설 업종도 기존 8개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내려진 등교 인원 3분의 1 제한 조치도 이번 달 14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경기도에서 1,000명을, 인천은 300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모임이 늘어나는 주말을 맞아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인천시도 300명을 넘었는데 5월부터 급증한 것이 두드러집니다. 5월 1일 기준 94명에서 지난 1일에는 224명으로 한 달 만에 130명이 늘었습니다. 또 이달 들어 불과 11일 만에 87명이 늘면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태원을 다녀온 학원 강사발 감염이 경기도 부천의 돌잔치와 쿠팡 물류센터로 이른바 N차 감염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모임과 서울의 탁구클럽, 방문 판매업체 등도 누적 확진자 급증에 단초가 됐습니다. 더욱이 방역당국이 감염고리를 찾기도 전에 새로운 감염고리가 나오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잇따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흥의 정황중학교에선 1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천에서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원 근무자의 50대 남편과 20대 딸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현재 코호트 격리된 상태입니다. 용인에서는 20대 여성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감염된 조카에게서 전염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여성의 딸로 이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주말 종교활동을 비롯한 모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로 예고됐던 상임위원장 선출을 사흘 뒤로 연기하고 그 사이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여야 이견에도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열렸지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건이었던 상임위원장 선출은 결국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신 15일로 연기하고 사흘간 여야 합의를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통합당 반발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전국이 경색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대신 예결위와 국토위, 정무위 등 예산 관련 상임위원장 7곳을 통합당에게 양보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통합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끝내 협상이 불발되자 여야는 본회의장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통합당은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만 참석해 항의 발언만 하고 퇴장했습니다. 상임위 단독 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국회 의사 일정에 전혀 동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반시대적 구태라며 통합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20대 국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다시 재현된 미래통합당의 국회 발목 잡기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 양당 원내 지도부는 주말 사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경기도가 대북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출입 자체를 통제해서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험구역 지정이 검토되는 곳은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의 대북 접경 지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기조장 행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간의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접경 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 접경 지역의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 통제 조치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위험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는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또 대북 전단 살포 준비 행위도 미리 차단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단속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와 경기도 등의 강경 대응에 대해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단호히 대응해야 할 대상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 2년 동안 북한은 과감한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이 해준 게 없다는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미국은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북한 리성건 외무상이 북한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확실한 힘을 키우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내놓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란 담화를 통해서입니다. 리 외무상은 2년 전 한껏 부풀어 올랐던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낙관마저 악몽 속에 사그라져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완전 폐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세기적 결단, 전략적 대용단을 내렸는데 미국에 의해 한반도가 핵전쟁 유령이 상존하는 곳이 됐다며 미국이 해준 게 없다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재선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도 겨냥해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대가를 기대한다는 협상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미국 비난 담화를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보도로만 발표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싱가포르 회담 2주년을 맞아 합의 도달을 위해 유연하게 접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담화 의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시작된 북한의 대남 비난이 점차 미국을 겨냥하면서 북미 관계 경색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주독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축 대상 국가로 한국과 일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아파트 주민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복 감금과 폭행, 무고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아파트 입주민 신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감금, 상해, 보복폭행 등 7가지 혐의로 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이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간 구타한 것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감금,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등 많은 이들이 촛불을 들어 최 씨를 추모했고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십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적극 수사에 나서 지난달 22일 심 씨를 구속했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씨가 명예훼손으로 최 씨를 고소했던 것도 허위였음을 확인해 무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당시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담 조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사팀을 만들어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증인이었던 최모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찰이 자신에게 위증교사 등 부조리한 행위를 했다며 진정을 냈고 이 사건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보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받아들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첨 기일에 맞춰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출신 250명으로 꾸려진 위원풀에서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을 뽑고 정해진 날짜에 심사와 의결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불을 붙이고 유력 대선 주자들도 가세하면서 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기본소득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를 것으로 예고됩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통합당 김성원 의원 등 13명은 기본소득 관련 포럼을 발족하고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는 기본소득위원회가 구체적 논의를 이끌어가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큰 틀은 잡혔는데 대상은 소액이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재원은 토지세, 데이터세 등 선별적 증세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뭔가를 나눠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종의 분담금을 받는 식으로 한달지 기본소득제도가 있다고 해서 공적 부조를 할지 사회 부조를 할지 그런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다. 통합당 조혜진 이양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도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부터 중산층 이상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보편적 사회보장이라는 이념 때문에 국가가 지출하고 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데도 받는 그런 복지가 있거든요. 특정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확대해가는 방안도 있습니다. 가난한 농어민들한테 뭔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개별 법안들이 병합되고 담당 상임위 등이 정해지면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4.48포인트, 2.04% 내린 2132.3으로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포인트, 1.45% 하락한 746.06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40전 오른 1203원 80전으로 종료됐습니다. 미 합참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찍는 행사에 따라간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군의 정치 관여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는데요. 앞서 국방장관에 이어 대통령에 항명하는 것으로 보여 미 대통령과 군 사이에 긴장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군 수뇌부를 포함한 요인들이 백악관에서 근처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 사진 찍기 행사에 동행한 겁니다. 군복 입고 따라간 밀리 합참 의장은 오늘 거기 따라가선 안 되는 것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To the photograph of me at Lafayette Square last week, that sparked a national debate about the role of the military in civil society. I should not have been there. My presence in that moment and in that environment created a perception of the military involved in domestic politics.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건데 작심하고 대통령 사진 찍기 행사를 국내 정치용으로 규정했습니다. 군을 정치에 동원하지 말라는 항의의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방장관은 시위 진압에 정규군 동원할 수 있다는 대통령에 안 된다고 항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찍기 행사도 그런 줄 모르고 갔다고 했습니다. I did know that we were going to the church. I was not aware of a photo op was happening. 대통령 뺀 군 1인자와 2인자가 사실상 대통령에 맞선 모습입니다. 하루 전엔 남북전쟁 당시 남군 장군 이름을 붙인 미 육군기지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국방장관과 육군장관의 입장에 대통령이 어림없다고 반박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대통령 따로, 군 수뇌부 따로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반대하는 강요를 가만두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모두를 어떻게 하기에는 부담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중국 베이징 한복판에서 약 2달 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깜깜이 환자로 추정되면서 중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에서 57일 만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2세 남성 탕모 씨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베이징 밖을 벗어나거나 외지에서 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고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로 베이징에 또 다른 감염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국은 서둘러 탕 씨의 거주지를 폐쇄식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现我区正在对患者进行严密的流行病学调查，进一步追根溯源。 이 확진자의 거주지가 베이징 한복판이라는 점도 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창안제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해외 유입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지역 내 감염은 드물어 코로나19가 종식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달 수천 명의 인민대표들이 베이징으로 모여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치르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백서를 발간해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방역에 가장 공을 들이던 베이징에서 깜깜이 환자가 나오면서 당국도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환자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코로나19 색출 작업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베이징 당국이 지역 내 전파뿐 아니라 해외 유입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편을 늘리겠다는 중국의 최근 발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 생태 하천인 온천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막겠다며 부산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수질 개선 시설을 완공한 지 한 달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옇게 배를 드러낸 물고기가 죽은 채 떠올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뜰채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지만 죽은 물고기는 하류로 계속 떠내려갑니다. 시꺼먼 오물 덩어리도 곳곳에 보입니다. 부산 온천천에서 숭어와 잉어 등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하천 주변에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와 폐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온천천에서는 이렇게 성인 팔뚝만한 물고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오물이 뿜어내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특히 비가 내릴 때마다 온천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거 다 또 덜어 먹잖아, 이 물을. 근데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시에서 이런 거 안 저기 하고. 온천천의 물속 산소량을 뜻하는 용존 산소량은 0.5 ppm.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부산시는 온천천 수질 개선을 위해 230억 원을 들여 오염 저감 시설을 지난달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하수 관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천천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세계구하고 부산시에서 통합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책임 소재라든지 역할을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매뉴얼이 제일 필요하다. 지난 2014년부터 부산시는 온천천 수질 개선을 위해 2,7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1979년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매립됐던 충남 서천 동백정 해수욕장이 복원됩니다. 개발로 사라진 해수욕장을 복원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유진한 기자입니다. 사계절 내내 녹음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169호 동백나무숲. 주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동백정. 그리고 바로 옆 동백정 해수욕장이 빚어낸 절경은 서해 해금강으로 불렸습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은 일제강점기부터 고운 모래와 맑은 물로 유명해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사라졌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였는데 일부분 반발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뭐. 바로 이곳이 지금은 사라진 동백정 해수욕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변이 매립되면서 지금은 땅속 7m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동백정 해수욕장이 40년 만에 복원됩니다. 올해부터 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매립토 65만 톤을 걷어냅니다. 그 위에 모래 16만 톤을 부어 길이 573m, 폭 150m의 해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당시 측량도 등을 참고해 최대한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됩니다. 해수욕장을 복원한 사례가 없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거 최대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세계 처음으로 시도하는 해수욕장 복원 사업에는 예산 650억 원가량이 투입되며 2023년 6월에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경남 사천의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두 발로 걸어 다녔던 악어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백악기에 두 발로 걷던 원시악어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발자국과 닮은 화석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억 1천만 년 전 두 발로 걷던 대형 악어의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처럼 백악기에서 두 발로 걷던 악어의 흔적이 발견된 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중생대 초기엔 악어의 두 발 보행이 일반적이었고 후기인 백악기엔 그동안 네 발로 걷는 악어 화석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두 발 보행 악어가 백악기까지 살았음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은 100여 점. 각 발자국 길이는 18cm에서 24cm입니다. 발자국 크기로 추정한 원시악어의 몸 길이는 최대 3m. 연구진은 발자국의 이름을 대형 바트라초프스 원시악어 발자국이라는 의미의 바트라초프스 그란디스로 지었습니다. 4개의 발가락의 길이가 첫 번째 발가락이 제일 짧고 세 번째가 가장 길어요. 기본적으로 그 발가락의 길이 패턴이 현재 살고 있는 악어의 발가락 길이 패턴과 동일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앞서 남해군 가인리와 사천시 아두섬에서 발견된 발자국도 두 발로 걷는 악어 발자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네이처잠의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한반도에서 최대 3m 길이의 원시악어가 백악기까지 살아남았다는 걸 증명하는 중요한 학술적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011과 017 등의 번호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투지 이동통신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SK텔레콤이 투지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 통신 사업 일부 폐지 신청건에 대해 이동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SKT 투지 서비스 가입자는 3G 등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며 내년 6월까지는 기존 번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투지 가입자가 3G 이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무료 지원이나 2년간 요금 70% 할인 등 보상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폭락세로 급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 후반에도 내림세를 유지하며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75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4.48포인트 하락한 2132.3회, 코스닥은 11포인트 내린 746.06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감이 부각되며 주요 지수 폭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4% 넘게 급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낙폭을 다소 축소하며 무너졌던 2100선을 회복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연이틀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 넘게 하락했고 현대차는 1차 협력사의 공장 사고 소식에 4% 넘게 내리며 시가총액 9위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과 오너리스크의 일부 해소 등 호재가 지속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셀트리온은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 제약의 일부 사업을 인수하며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40전 오른 1203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밤에는 충남과 호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서는 국지적으로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굳은 날씨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도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덕유산 부근으로는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도 많게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 28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비가 늦게 시작되는 수도권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 동안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